관세 환급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세 환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 환급이 있고 우리가 개별 환급이 있댔죠. 정액 환급 말 그대로 정부가 정해준 대로 관세청이 정해준 대로 받는데 이런 때 왜 그러냐면 이런 수출 물품에 생산된 소비량 계산할 때 좀 어렵게 그죠? 문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겁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간이 환급 정액 율표를 만들어 가지고 관세청에서 그 율표 범위 내에서 얼마다라고 간단하게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이정액 환율표거든요. 자, 보시는 게 지금 이렇게 관이정액 환율표가 HS 코드 단위로 얼마를 환급해 드립니다. 분명은 뭐고요? 많은데 얼마를 환급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정액 환급율표에 따라서 간단하게 환급받는 데서 관이적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관이적 환급은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환급율표는 직전 6개월 이상 개별 환급 실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산정하고 또 HS 품목 10단위를 책정을 해서 원칙을 한다 하죠. 그럼 우리가 H코드로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되죠. 우리 수출품이 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환급 금액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그리고 이제 간이 환급 절차를 우리가 정액을 받을 때 아무나 다 받느냐,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가자만 받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중소기업이, 누가 중소기업이냐? 우리 그냥 작으면 다 중소기업이 하지만은 실제로 법이 바뀌면서 뭡니까? 업종마다의 매출액을 대비해서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내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어디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그래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세관에 한번 신청하면 중소기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급받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죠. 첫 번째가 환급 신청 날 직전에 2년간 매년이죠. 1년, 1년, 2년간 연도별로 환급 실적하고 기납증 발급 실적이 합해서 6억 이하일 경우죠. 그죠? 요게 2년 동안 연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죠? 자, 그럼 환급 신청하는 날로부터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까지 환급 실적과 환급 기납증 실적이 합한 금액이, 그죠?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6억 이하다. 그 말은 1년 동안에 신청하는 날짜까지 환급 실적과 기납증이 6억 이하에 돼야 되고, 매년 연적으로, 그죠? 2년 동안 연간 6억 이하에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이적인 환급의 비적용이 뭐냐면요.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보도마크를, 그죠? 보도마크를, 자, 내가, 우리 저 보도마크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칠판을 우리 그려볼까요? 자, 앞에서 다시 아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우리가 관세청이 발표한 대로 간이정액으로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요렇게 받으니까 금액이 나는 보니까 적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개별 환급으로 받습니다. 개별 환급으로. 그러면은 받게 하느냐? 아닙니다. 원칙으로 우리 중소기업자는 간이적인 환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고 나는 개별 환급으로 받겠다고 하면요. 이걸 뭐라냐? 비적용 신청이라더군요. 어떤 비적용이에요? 간이적 환급 신청에 비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줘요. 그죠? 받아주되 어찌 될까요? 승인은 했는데, 승인합니다. 승인하는데 해보니까 개별 환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도마크의 프라틱이 원료가 얼마고요? 안에 잉크가 얼마고요? 그 다음에 심지가 얼마더라고. 각각 내가 다 일일이 이렇게 이거를 개별적으로 개별 환급 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수입해서 모르겠지만 내가 수입한 게 아니라 다른 타 업체에서 수입해온 것을 일일이 서류를 내가 확인해서 가져와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등등 시간에 대해서 내가 간이정액 환급보다는 많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아이고, 다시 안 되겠네. 다시 나는 간이정액 환급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괘씸하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간이정액 중소기업자를 도와주려 한 건데 오히려 너는 욕심내서 그죠? 이렇게 안 하겠다 했으니까 안 한다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줘도 돼. 다시 돌아온다면 안 해준다면 언제까지 2년 동안 비정형성을 안 해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다시 교재로 돌아 비적용 승인을 만약에 받았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는
다시 내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이정의 환급은 얼마나 되느냐니까 FOB로 수출 금액이 만 원당 환급이 결정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FOB 금액을 따져서 만 원당 10회건이 이렇게 환급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환급 금액은 계산해 보면은 FOB 수출 금액이죠. 우리나라는 FOB로 수출을 합니다. CIF로 수입 금액을 하듯이 원화로 수입 가격 신고하죠. 수출 신고할 때. FOB로 수출 공급이 원화로 500만 원입니다. 간이 환급이 그러면 향수입니다. 얼마입니까? 100원입니다. 곱하기 100원 나누기 만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FOB 수출 금액 곱하기 환급유표에 나오는 환급액 그죠? 나누기 만 원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서 환급 받는다. 자, 그리고 개별 환급은요, 그 볼라틱의 원료, 보도마커에 잉크의 그죠? 수입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심지에 관한 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것을 수출품 제전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수입했을 때 납부한 세액을 일일이 내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세금 환급 받는 겁니다. 당연히 번거롭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로 우리 회사가 환급 받았으면 개별 환급이 좋을지도 모르는데 남의 회사인데 받은 거는 남의 회사에서 가져온 거를 내가 서류를 또 받아와야 되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별 환급을 신청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시 하면서 우리가 간이정액 하고요. 개별 환급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간이정액을 하고 싶은데 그 리스트에 우리 제품이 없을 경우 할 수 없이 중소기업이라도 개별 환급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개별 환급 어떻게 하냐? 네가 수출했습니까?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환급해 줄 거 아니죠? 수출 신고 필증이 있고. 그리고 네 소유량 계산이 있습니다. 소유량은 뭡니까? 내가 보도만 한 게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잉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죠? 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거겠죠. 요 소유량 계산에 상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그런 소유량 계산은 자율소양 계산 제도로서 이미 세관에 신고되어 있는 그런 소유량을 말합니다. 그때그때 네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수입을 했다면 수입 신고 있죠. 아니면 남의 수입했다면 신고 필증에 확인해야 되고, 또 다른 회사가 뭐 기초 원자재로 내가 수입했다면 거기에서 내가 기초 원자재를 가져오고 관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수입했다면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라든지 평균세액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서류에 분점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태서 내가 수출했음을 확인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해서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평균세액 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줄여서 평세증이 하는데 수출 원재료를 수입하는 회사가 이 사람이 신청해서 매월 같은 물건을 수입할 때마다 그때마다 수입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하나의 증명서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 사람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세관장이 평균세액 증명서를 만들어주겠죠.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소유량 계산이나 구비서류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라든지 환급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점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가 평균세액 증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세액 증명서는 발급은 누가 하느냐? 이렇게 발급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관장이죠. 세관장이 원칙을 하는데 만약에 이 세관장이 또 지정한 그런 기존의 충족가 업체인 주로 또 우리 수입신고 신청을 수출신고를 관세사가 하죠. 이거는 관세사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PL 발급 관세란 말입니까? 페이퍼리스 방식, 즉 다시 말해서 종이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역 자유화에 따르는 거죠. 그런 방식의 종이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전자서류죠. 이런 것들 발급하는 그런 관세사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세금이냐? 첫 번째가 평균세액 증명서. 누가요? 우리가 수입한 게 아니면 그 회사의 평균세액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받았죠? 거기에 내가 원자재에 납부한 증명이 요런 게 있고요. 거기에 나머지 내가 수출했다면은 구매했다면 국내 거래를 증명하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항시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아서 형세증을 받았으니까 얼마를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납증이라 그래서 기초원자재 납체 증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증명서가 있는데 요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보시면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기초원자재 납체 증명서와 분할 증명서가 있는데 기초원자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기초원자재예요.
원자재니까 말대로 네가 원자재니까 원자재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가공을 좀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팔았습니다. 그게 그러면 기초원자재를 가져서 가공을 통해서 팔았을 때는 기초원자 납세증명서를 받고요. 그냥 원사를 사서 그대로 원사 그대로 내가 했어요. 그러면 원사를 조금씩 그림처럼 두 롤을 사서 한 롤을 내가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두 롤 중에 하나를 분할해서 팔았죠. 이게 분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제조 가공을 하고 팔았냐, 제조 가공 없이 원상태대로 팔았냐에 따라서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기초 원자재 납세 증명서라고 부르고 내가 제조 가공을 하지 않을 때는 분할 증명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는 분은 제가 또 이렇게 돼지 껍데기를 많이 드시죠. 돼지 껍데기. 돼지 가죽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이건 차이. 돼지 껍데기를 내가 만약에 수입하죠. 우리가 돼지나무도 이상 소 껍데기라 칩시다. 그러면 소 가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가죽을 내가 껍데기를 가져왔어요. 껍데기. 다시 말해서 아직 그 기름이 묻어 있는 그런 껍데기를 가져와서 요게 지금 뭡니까? 기초 원자재예요. 어떤 걸 만드는 기초 원자재? 가죽 만드는 거. 요거를 우리가 그죠? 가죽 이제 그럼 다시 말해서 가공약품 처리해서 이거를 뭐죠? 뭐 합니까? 가죽으로 만드는 거죠. 가죽 원단이 되는 거죠. 가죽 원단이. 가죽 원단을 만들어서 이 가죽을 다시 말해서 임가공을 통해서 가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염색 공단 등등 이런 데서 만들죠. 해서 그거를 내가 수출업자에게 팔았어요. 뭐 몇 장이든 간에 팔으니까 이 사람이 수출업자가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수출업자가 내가 환급받으면 뭘 봐야 되냐? 이 사람이 소 껍데기, 돼지 껍데기를 가져와서 가공을 통해서 임가공을 했죠. 가공을 통해서 가죽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죽 원단을 사왔으니까 뭡니까? 기초 원자재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하네. 이걸 우리 기납증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분증이라 그러죠. 분증, 분할 증명서라는 것은요. 내가 돼지 껍데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가죽 원단을 가져온 거예요. 원단을 한 100m 정도 가져왔다 봅시다. 가져왔는데 내가 이 가죽 원단을 수출업자에게 한 10m 정도를 팔았어요. 그걸 가지고 가죽 가방을 만들어 수출한 거예요. 이럴 때 이 수출자가 환급받으려면 내가 수입한 게 아니죠. 가죽 원단이. 이게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면 가죽 원단을 가져온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네가 가져올 때 세금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납부했으니까 얼마나 납부했는지 나에게 확인서를 좀 끊어서 나에게 환급하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m 중에 10m만 가져오는 게 너 우리가 다시 말해서 분할해 준 거죠. 다시 말해서 100m에서 잘라서 분할해서 나한테 10m 준 거죠. 이럴 때는 뭐랍니까? 수입세액을 100m에 낸 세금을 분할해서 내가 준 데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또 일명 분증이다. 분할증명서다. 이런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건 뭐죠? 내가 기초원자재라 부르고 분할증명서라 부르는 거는 임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보시니까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를 우리가 줄여서 기납증이라는데 여기 뭐라 씁니까? 수입원자재를 임가공을 통해 생산한 거죠.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내가 건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출자가 그 다음 단계로서 물품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를 우리가 기납증이다. 그래서 생산한 물품, 원재료, 즉 임가공을 한 걸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납증을 발급받아서 수출자가 내가 수출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발급 대상 물품은 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납증죠. 원재재 물품을 사용하는 원재료가 수입한 원재료나 수입 원재료로 생산된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한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수입한 놈을 국내에 내가 수출업자가 외국에 수출하려고 국내에서 구매한 거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을 거쳐 수입이나 구매 결정 보통 1년 정도입니다. 보통 1년 안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관장에 승인받으면 1년 6개월인데 이렇게 일정 기간에 1년 이내에 일정 기간 안에 양도받은 거, 그죠? 누가 받아온 거를 상고를 다시 내가 양도받으면 1년 이내입니다. 양도는. 그리고 수출자가 이렇게 생산자에게 또 양도한 거, 이런 경우에 발급 대상의 물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납증의 발급 신청에는
주로 누가 될까요? 발급 신청인은, 그죠? 수출부품 또는 수출 원재료 공급자가 세관장에게 발급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는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한 사람이 수혜자가, 즉 내부신용장 받는 사람이 발급 신청이 되죠. 신청 찬성한 것은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발급 누가 해주냐? 발급 신청은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칙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관세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가능한데 어떤 거예요? PL 발급업자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관세사, PL 발급 관세사가 주로 우리가 발급해 준다. 그럼 쉽게 말하면 세관장과 관세사 보셔도 무방한 거죠. 자, 수입세 분할 증명서라는 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났죠. 내가 가져왔는데 수입할 때, 국내에서 구매할 때 원상태 그대로 임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분할한 거죠. 나눠준 거죠. 나눠줘서 받았어요. 그럼 오징어 내가 냉동 오징어 100마리 가져와서 1마리를 나눴어요. 이걸 가져가서 내가 오징어 포를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뭡니까? 분할해 준 거죠. 이렇게 내가 임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 구매 상태 그대로 내가 파종을 말합니다. 이럴 때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수입 신고 필증에서 내가 그대로 수입한 놈을 원부자재를 내가 받은 수입 분증이 될 테고, 기초원자재 분할 증명 기납 이제 분증이 될 테고, 평균세액 증명서에서 내가 가져온 평세정 분증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이런 분증도 수입 분증에 또 가져온 놈에 또 가져올 수 있죠. 아까 그냥 또 받아올 수 있죠. 분증. 기납증에 받아온 분증에 또 내가 분증 받아올 수 있죠. 평세증에 분증이 받아온 또 분할. 사온 걸 또 분할해서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50개를 가져왔으면 50개 중에 10개만 가져가. 100개를 수입했는데 그중 50개를 내가 분할해 왔어요. 요 중에 또 10개를 내가 가져갔어요. 그게 분할 행위 중에 분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분할증명서 발급 요청은 요건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습니까?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해야 되고 물품 있는 그대로 공급한다. 임가공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먼저 2년 이내에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2년 이내에. 그리고 내가 요것처럼 평균 발생점은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공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입 세액 평균점과 발급 신청이 누구냐? 말 그대로 수출 원자료를 공급한 자나 또는 양도자가 발급 신청이 됩니다. 공급한 사람이나 양도한 사람. 그렇죠? 공급한 사람 누구예요? 100개 가져왔어요. 50개 샀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 할 수 있고, 내가 또 다시 10개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최종 10개를 가졌죠. 그럼 내가 양도한 사람, 또는 원래 수입한 사람. 이게 뭡니까? 원래 원재료 공급자나 중간에 양도한 자, 이 말입니다. 누가 발급한다고요? 관세사가 원칙입니다. 근데 공급자도 하지만은 통상 관세사가 어떤 공급자에 PL 발급업체거든요. 그런 경우 중소기업이 잘 없으니까 주로 생각이 관관장과 관세사가 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환급금의 이제 환급 신청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관세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수출 신고 필증에 환급 신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기재된 자 두 가지 있었죠. 1번, 2번. 1번이 뭐였습니까? 원수출자죠. 2번이 뭡니까? 제조업자 숫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와 있는 원수출자냐, 그 다음에 생산자냐라고 1번, 2번 표시했잖아요. 그럼 내가 수출자라고 1번 표시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환급받는 거고, 생산자라고 2번에 나왔으면 이 사람이 환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급 신청할 때 수출 신고 필증에 수출자 내가 받고 싶으면요, 우리 관세 보고 수출자로 해주세요. 환급 신청을. 아니면 생산자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통상 말이 없으면 주로 수출자로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환급하려는 경우에 생산자를 모르는 경우에 누가 생산자 모르니까 생산자를 표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원래 수출자를 환급하겠죠. 그 다음 간이정제 환급을 수출하는 경우는 생산자만이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간이정제 환급을 수출하는 경우는요. 간이정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출품은 오직 생산자만이 신청이 되지 수출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수출은 내가 했는데 생산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둘이서 환급액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걸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환급 기간을 뭐라 했습니까? 환급 기간은 2년이었죠. 그럼 수입은 어찌 됩니까? 수입은 내 돈 내고 돌려받는 거니까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품이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다. 그럼 제공된 날 뭡니까? 내가 물건을 가져온 날부터 언제 그 사람에게 원부자재를 구매받았는지부터 2년이다. 환급 신청 제척 기간은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법률을 정해서 그 법률이 시행될 수 있게 만드는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 2년이다. 쉽게 말하면 2년 안에 환급해라. 안 그러면 2년 지나면 안 준다. 그게 효력의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플란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플란트가 공장이다죠. 이렇게 플란트 수출에 들어가는 제공되는 물품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보통 2년이지만 이런 경우는 3년까지 이렇게 봐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밑에 보시니까 자율 소유량 제도가 뭐냐? 아까 소유량이라고 그랬죠. 수출 신고 필증과 소유량이 차례죠. 소유량이 뭐냐면요. 외화 획득, 다시 말해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필요한 그죠? 그런 원료 양을 책정하고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도마크를 수출했는데 보도마크 안에 플라스틱 원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잉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팁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거 증명이 되겠죠. 그런 제도를 지금은 이제 2001년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해서 소유량 계산서를 대체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부가 내가 직접 이제 얼마를 해라. 중소기업 어떻고 중개업 어떻고 대기업 어떻다 했는데 자율적으로 계산해서 세관에 제출하면요. 세관에서 그럼 그대로 오케이 이대로 합시다라고 정해주겠죠. 근데 그냥 내가 자율적으로 안 돼서 이분 똑같이 보도만 이번에는 뭐 조율한 계산 이렇게 했지 다음에는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그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소유량 증명 용어도 많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 만드 보도마크 하나 들어가는데 보도마크 하나 들어가는데 플라스틱이 100g 들어갑니다. 여기 단위 실량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소유, 그죠? 그게 중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뭐 손모율이 우리 중소기업은 손모율이 뭡니까? 손해 나는 그런 그 비율이죠. 한 5% 정도 분량이 납디다. 뭐 10% 납디다. 근데 주로 손모량이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양이 뭐 보도만 만드는데 100g 이상이 뭐 이렇게 손모가 됩니다. 손해가 납디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 뭡니까? 손모율과 이런 손료량을 계산하니까 실제로 100g이 내가 생산하는데 그 손해에 관한 이제 이런 우리 무게까지 계산해 주니까 실제로 단위를 소비다 어떻게 다느냐? 단위 소비량은 실질 단위 실량에다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손모가 되느냐라는 평균 손모량까지 보태니까 얼마 된다? 한 개가 보도마크 100g이 아니라 110g이더라. 이런 어떤 손모 소유량 계산을 자율적으로 내가 세관에 신고하는 게 자율 소유량 계산서입니다. 그럴 때 자율 소유량 계산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소유량 산정 방법은 통상 6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계산 산식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세관장에 신고를 해서 성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소유량 계산을 하는 거죠. 연산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가 오일을 가져왔을 때 뭐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를 가져오면은 뭐 맨 먼저 우리가 뽑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비싼 게 항공료. 그다음 뭐 우리가 뭐죠? 우리 가솔린 뭐 경유, 중유 뽑고 플라스틱 원료 뽑고 콜타를 뽑고 많죠. 이런 것들이 연산품이라 그러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유량에 관련된 서류 보관은 5년입니다. 언제부터요? 환급 신청으로부터. 왜요? 그래서 네가 환급 신청했는데 과다하게 환급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일일이 서류를 살짝 이렇게 조작해서 많이 환급받아 가면 되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나라의 국고가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고 어떻습니까? 위변조를 합니까? 그런 거를 아예 사전에 방지하겠어. 내가 언제든지 5년 안에 그 서류를 보자고 재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관하세요. 그게 5년간 보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우리가 관시환급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